자, 아무 말 나들이 시간입니다. 오늘 아무 말 나들이 진행해 주실 김경탁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비 넥타이가 아니네요. 그냥요. 예.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자, 오늘 아무 말 나들이의 키워드 뭔가요? 사람입니다. 사람. 아, 사람. 예, 사람이 많이 와 닿는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노무현 대통령 구주기 네. 주간이고 그다음에 개헌산도 있었고 네. 지방선거 후보 등록도 있고 네, 어저께 밤에 갑자기 또 예, 아주 대단한 일이 터졌죠? 네. 되게 지난주에 이게 이번 주 키워드를 고민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물망에 올랐던 건 뭐 지방이나 뭐 선거나 네. 뭐 시민, 뭐 친구 뭐 이런 단어들 생각해봤는데 수요일 날 오전에 다 엎었어요. 아, 수요일 날 오전에 엎었다. 네, 이게 못 쓰겠더라고요. 예. 그러고 이제 사람을 네. 고르셨는데 사람을 고르신 이유가 뭐죠? 예, 노 대통령이 이게 야인 시절 때 뭐 지방자치실무연구소도 했었는데 국회 정치인이 되면서 그때부터 계속 썼던 표현이거든요. 사람 네. 사는 세상. 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슬로건이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네.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 먼저다였죠. 예. 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전부 다 이게 엮어지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사람으로 좀 골랐고요. 예, 그러면 계속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자료를 쭉 찾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네. 지금이 제6공화국 헌법인데 네. 이게 이 6공화국 그러니까 87년 개헌 이후에 정부들이 그런 지향했던 바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제외하고는 네. 일단은 그 정점에 사람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일단 그 노태우 정부, 네. 예, 뭐 전두환이랑 같은 뭐 인생 역동은 비슷하게 걸어왔지만 일단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정부라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그렇죠. 있죠. 어쨌든 이 노태우 대통령 국민이 뽑았죠. 예. 직선으로.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슬로건 이게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 보통 사람. 예. 보통 사람을 왜 강조를 했을까? 네. 왜 생각을 그럴까요? 해보면 그 이전까지는 군사 정부였는데 네.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는 물론 전역한 이지만. 군인이지만 군사 정부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통 사람을 지향한다. 뭐 이런 그런 자기 그러니까 주장 네. 그런 게 담겨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들었고요. 또 그 이어진 문민 정부가 문민정부였죠. 예, 더 김영삼. 대놓고 나는 군인이 아니다. 사실 군사 정부와 야합해서 만들어진 함당합단을 했죠. 정부인데 나는 군인이 절대 아니고 문민이다. 또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네요. 이어진 이 최초의 정권 교체 그 정부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예, 국민의 정부였죠. 좀 자신감이죠. 응? 네. 우리는 문민이 나눌 필요 없어. 응? 군인은 국민 아니야? 그렇죠. 국민의 정부였습니다. 예, 사실 국민의 정부였죠.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실 때는 야, 이 당선이 굉장히 힘들어 보였는데 IMF라든지 또 이인제 사실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등비등한 그러니까요. 표대결을 했다는 아니, 게 IMF가 터졌는데도 말이죠. 이인제가 없었다라면 그러니까 그 당선이 안 됐을 상황이었던 거죠. 피닉제. 와 진짜 역사적 의무를 다하긴 했습니다. 그걸로. 어쨌든 자. 예. 그리고 그 이어지는 참여정부는 네. 참여는 그 사람이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람 역할을 해야 사람이죠. 네, 그렇죠. 사람이 그게 사람 바로 역할을 참여다. 해야죠. 네. 그래서 참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뜻도 담겨 있고 아, 예. 그런 의미가 들었는데 딱 그 바로 뒤에 이어진 이명박 정부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아, 이명박 정부에서는 갑자기 사람이 사라졌다. 네, 사람이 뭐죠? 사라지고 그때 뭐 정부 이름 지을 때 처음에 뭐 실용 정부를 할까 하면 고민했었는데 다 빼고 무슨 그냥 우리 앞으로 이명박 정부라고 해줘. 네, 그냥 이명박 정부. 네, 했는데 그때 그 이명박 정부가 국정 슬로건이 네. 뭔지 아세요? 몰라요. 전혀 관심 없어요. 근데 저도 진짜 놀랐는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명박산성을 진짜 뭐 이런 거? 첫 번째 슬로건이 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합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 따뜻하게 아니라 열받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서민이 추웠죠. 네. 열이 받았죠. 그래서 열기는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고 많이 그러니까요. 죽었고. 네. 근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었는데 네. 사실 이것도 사기잖아요. 저탄소 녹색 성장 사기죠. 예, 사기였죠. 뭐 한 게 없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서는 네. 사람이란 키워드에 연결된 게 뭐가 있을까를 네. 생각했더니 딱 두 가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가 없다. 주어가 없다. 주어가 없다. 사람이 없어진 거죠. 사람을 없애더니 주어도 없앴어. 자, 이 얘기 누가 한 겁니까? 나경원. 아이 예. 저 씨. 아이. 예, 그 2007년 대선 과정에 그 광운대 동영상이었죠. 네. 제가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 성대모사는 하지 않는 걸로. 분명히 동영상에 제가가 있었는데 예. 없다고. 주어가 없다. 얘 진짜 말도 안 되는. 야. 예. 나 진짜 나경원 진짜. 이름도 성도 나면서 왜 주어를 없애냐고. 나경원. 나 진짜. 예. 죄송합니다. 굉장히 즐겁게. 예. 예, 그리고 또 네. 떠오르는 또 두 번째 문장. 여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2009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로이가 네.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화재가 있었죠. 작년 12월 2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특별 사면을 하면서 그 철거민 25분을 대상에 포함해 넣었는데 네네. 특별 사면 대상이 됐다는 건 형법상의 범죄자로 형을 확정받았다는 뜻인데, 네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범죄자가 된 거죠. 참 이것도 너무 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하게 맡긴 이 대한민국의 좀 기조라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 경시 풍조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경시 풍조를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본격적으로 남을 비난하는 헤이트 스피치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고, 헤이트 스피치가 마치 권리인 것처럼. 그쵸. 사실 외국에서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점점 법적 처벌이 심각한 강화되고 범죄죠. 있고요. 심각한 범죄죠. 범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걸 싫다고 얘기하는 건 내 자유 아니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자유일 수 있으나 긍정적인 표현이나 그런 것들은 괜찮지만 부정적인 표현은 내가 그냥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허용해버리면 우리 폭언이나 그런 걸로 인한 법적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명박 정권 이후로는 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매우 많이 열어놓고 있어요. 일배 폐쇄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있었죠. 네, 근데 별로 처벌도 안 받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경시하기 시작했는가. 그러니까 사람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게 안 여기고, 사람 목숨 죽어가는 거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임금 상승률도 그 기간 동안 상당히 거의 멈춰있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명박 시대 때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 이건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피해자가 범죄자가 된 그 사건의 책임자가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는데 정말 지난 총선에 당선이 되셨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와. 네, 넘어가야죠 바로. 예. 그리고 용산 참사가 있었던 예. 그해 5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고, 네. 3개월 뒤에 8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렇죠. 예, 주어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우면서 출발한 이명박 정부가 자기만 지운 게 아니라 이런 이 민주화 시대의 이런 거목들도 지우려고 시도를 했죠. 네, 그래서 국정원이 참 난리도 쳤죠. 뭐 데이비드슨 공작, 연어 공작, 포청천 공작, 뭐 지난번에 그 우리 공작 키워드로 할 때 이게 언급했던 얘기고요. 진짜 나쁜 새끼들입니다, 정말. 이게 지우는 게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열심히 한 게 지우는 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외적으로 공표한 건 아닌데 초반 국정기조가 ABR이었어요. ABR, 그러니까 Anything But Law.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게 표절을 참 생활화하시는 분인데 사실 이것도 표절이죠. 이거 진짜 미친 짓인 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정보통신부를 없앴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지금
완전히 세상이 변해서 네. 우리 IT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그 와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잘 밑밥 깔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계속 그쪽으로 해서 IT 대강국된 거 아니에요? IT 강국이었대요. 제가 2000년에 아일랜드 갔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딱 갔는데 이제 그 아일랜드 애들이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약간 인종차별 같은 게 여전히 있었거든요. 근데 스리랑카에서 왔던 친구들이 걔네들이 이제 제가 무시당하는 걸 보더니 갑자기 저한테 와서 너 어디에서 온 애니? 그래서 내가 난 코리아야 했더니 걔네들이 막 이러더니 와 코리아는 아주 슈퍼 하이테크 컨트리라고 그러면서 너희 이 아일랜드 애들 너희 무지랭이 같은 애들 그러면서 너희가 얘한테 이런 뭐 어떤 것도 얘기하고 너희는 완전 베베리안이나 다름없는 원시인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이러고 다녔어요. 그 아이들이 막 커버 쳐주면서 그때부터는 저도 막 대놓고 싸우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정보통신부를 없앴습니다. 이거 멍청한 짓이죠 이게. 거의 엄청나게 거의 대부분을 지었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게 국가 위기 대응 매뉴얼을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매뉴얼도 없앴네요. 예. 그래서 청와대가 이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이 그때 사라진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는 이명박이라고 생각해요. 야 이명박 때 없앴기 때문에 그게 예. 이어져서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능한 사람이지만 네. 그냥 뭘 바꾸거나 없애려고 이러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시스템 그대로 있었으면 그대로 시스템대로 됐을 텐데. 아 그랬을 수도 있네요. 정말 네. 박근혜 자체는 아예 능력 자체가 제로 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음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뉴얼이 있었다라면 그 매뉴얼대로 돌아갈 수 있다. 정부가 돌아갔겠죠. 아, 근데 정부가 안 그런데.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네.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음흠. 그 선박 같은 것도 다 개조하게 만들고. 이- 근데 이게 네. 뭐 최근에 뭐 고의 침몰설 관련된 좀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어쩌면 박근혜 정부 그 고의 침몰설이 진짜면 뭐 할 네, 그럼 할 말은 없고요. 말이 없죠. 자, 예. 어쨌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사람은 또 어디로 갑니까? 예, 박근혜 정부 네, 예, 박근혜 넘어갑니다. 이게 초반에 좀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다 엉망진창이긴 했지만 네. 예, 처음 원래 대선 슬로건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 꿈이 이루어진 나라였죠. 내 꿈. 여기서 내가 누구였냐? 예. 내가 박근혜. 예, 집으로 돌아가는 꿈.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내 집으로 돌아가는 꿈은 이루셨는데. 그러네요. 예. 아주 네. 그리고 나라는 망쳐먹었죠. 근데 취임식 이후에는 이게 슬로건을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네. 새 전혀 예, 새 시대는 없었죠. 오히려 구시대의 반복이었죠. 퇴행이 일어났던 시기 때죠. 정말로요. 예. 그 당시 박정희 정권 때 일했던 사람들이 다시 청와대에 들어온 걸 보면 새 시대는 뭐 누가 봐도 아니죠. 그리고 또 취임 첫 해 또 바꿨어요. 또 바꿨습니까? 예, 그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이 딱 이슈가 되니까 신뢰받는 정부로 이게 또 슬로건을 또 바꿨어요. 신뢰받는 정부. 정말 신뢰가 참. 없죠. 어째 기억도 안 납니다. 이런 거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예, 자 넘어가죠. 예. 여기 사람이 있어요라고 외쳐도 신경 안 쓰고 진압하고 개발을 밀어붙였던 네. 그런 잠깐의 시대가 있었는데 다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열고 있죠.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슬로건이 바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네. 예. 국민의 나라. 다시 국민의 정부가 돌아온 거고요. 네. 이 사람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많이 사람이란 단어를 일상에서 쓸 때는 야, 사람이 어째 그러냐. 네.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네. 뭐 이런 말 쓰죠. 예? 사람 같아야 말을 섞지 뭐 이런 말 쓰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많이 쓰는데 이 관련해서 기억나는 명언이 하나 있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한나라당을 하냐.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한나라당을 하냐? 예. 많이 지금은 흑화되셨지만 이게 이분이 이 말 한 게 2011년 9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그 연설회에서 했던 말이고요. 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한나라당을 하냐. 이 당명이 자꾸 바뀌어갖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새누리당을 하냐. 지금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자유한국당을 하냐. 어떻게 자한당을 하지 사람이? 자, 그렇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영화 대사가 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괴물이 되지는 말자. 하지만 괴물이 국회에 많이 살고 있는 지금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괴물들을 다 쫓아내는, 그리고 사람으로 국회가 가득 차 있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아무 말 나들이었습니다.